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은 나토 사무총장과 미국 국방장관의 동시 방한과 관련한 의미를 분석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1월 30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나르는 핵전쟁 지휘소인 보잉 E-4B 일명 나이트워치를 타고 오산에 위치하고 있는 미 공군기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북한의 핵전쟁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이 보유 중인 각종 미사일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러 왔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1월 30일 방한하여 최종현 학술원에서 특강을 통하여 우크라이나에 각종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일부 나토 동맹은 교전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바꾸기도 했다고 설명하면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방향을 선회하여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나선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그는 이들 국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배경에 대해서 그것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기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할 유일한 방법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은 나토 사무총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 1990년 7월 16일 소련에서 독립을 한 뒤 대한민국처럼 발전을 했어야 했는데 왜, 무엇 때문에 경제력과 군사력이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명문화되어 있는지도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영토에서 엄청난 양의 식량과 원자재들이 생산됩니다. 또 구소련 시절에 항공기, 전차, 장갑차, 자동차 등을 생산하던 각종 공업시설들이 즐비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민주적인 지도자였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택하였다면 왜 그렇게 경제나 군사력이 엉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였고, 헌법에 개인의 자유를 삽입하여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또 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중화학 공업에 투자를 하여 경제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결국 88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치르는 등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업적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된 상황과 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빈 땅에서 70년 만에 세계 6위의 군사강국,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는데 우크라이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원을 갖고도 왜 한국만큼 성장하지 못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젤렌스키를 비롯하여 역대 지도자들이 독재자들이었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2014년 2월 20일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재침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비 증강을 하지 않았는데 군비 증강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도 아니고 젤렌스키를 포함한 역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모두 부정부패한 독재자였기 때문에 경제적, 군사적 성장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하여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우크라이나의 문재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토 국가도 아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나토 사무총장이 방한하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한국이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심도 있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70년간 허리띠 졸라매면서 모은 것들인데 자기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부를 팔아먹는데 정신이 팔려버린 부정부패한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지도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었고 현재 그러한 범죄의 사실을 덮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도적으로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따져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70여 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모아놓은 각종 무기들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나토와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 무장과 90% 농축된 핵 연료를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의 보유에 대해서 한국에게 약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면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막상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자 IRA, Inflation Reduction Act 법으로 뒤통수를 친 바 있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 및 90% 농축된 핵 연료를 탑재하는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구두로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으니 한미 원자력 협정 재개정 등 다양한 문서로 약속을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의 재고량을 모두 소진했으며 생산 라인도 이미 철거를 해서 다시 설치하려면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대량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블린 미사일의 경우 한 달에 50발, 1년에 600발 생산이 최대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또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도 미국은 생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군은 국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 또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이미 대량 생산하여 수백 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지대공 미사일
천궁의 경우도 대량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런 최신 국산 미사일들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대량으로 필요하니 재고 물량을 판매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최신 국산 장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이 퇴역시킨 호크 방공미사일도 고도 40km 이하에서 날아다니는 러시아 전투기 및 드론을 요격하는 데에는 아직 쓸만한 장비들입니다. 또 우리 군은 과거 유럽, 러시아, 미국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대량으로 도입했었는데 이 수량이 약 1만 발에 달하고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도 막대한 양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 처리 차원에서 이런 장비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주면 우크라이나 군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전쟁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과거 불곰 사업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받은 전차, 장갑차, 대전차 미사일 등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제 무기에 익숙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즉각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전황은 러시아의 물량 공사에 우크라이나 군이 거의 괴멸되기 직전이며 우크라이나에는 더 이상 싸울 남성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폴란드로 피난 간 난민들 중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강제 징집해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럽 각국과 미국이 전차를 보내준다 하더라도 러시아제 무기에 익숙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적응하려고 하면 최소 수개월은 걸리기에 괴멸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에게 전차 지원은 사실상 무의미한 이야기가 됩니다. 또 전차들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며 전차의 상태 및 부품 보급 상태도 천차만별이어서 우크라이나 군에게 전차를 제공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러시아 군에게 각계 격파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제 무기에 익숙한 우크라이나 군이 특별한 훈련 없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한국군이 보유 중인 러시아제 전차, 장갑차, 대전차 미사일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전략 비축물자 지원을 하고 핵무장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한국군이 보유 중인 각종 전시비축 물자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우리 군도 북과의 전면적인 전쟁에 대비해서 지난 수십 년간 비축해 놓았던 전시 비축 물자들을 제공하게 되면 안보의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신형 한국형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과 또 지대공 미사일은 당장 우리도 사용해야 하니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더라도 전시를 위해서 비축해 놓은 구형 미사일들을 대거 미국으로 판매하되 대한민국의 핵무장과 고성능 핵 잠수함 건조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문서로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를 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들을 판매할 수 없지만 동맹국인 미국에게는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요청대로 각종 미사일의 재고 물량을
미국에게 판매하면 당장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기 때문에 미국의 핵 우산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독자적으로 핵무장하는 것을 약속받아야만 합니다. 또 핵연료 90%를 농축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 이 또한 미국의 동의를 문서로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재개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IRA 법으로 우리의 뒤통수를 한번 친 바 있기에 미국의 핵 우산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군사력 증강을 하려고 할 때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가로막아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집단 안보라는 허울 좋은 말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단 안보라는 말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로 현재 유럽의 나토를 보시면 집단 안보란 개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잘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육자회담을 진행하면서 북한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었다는 점도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핵무장이야말로 미국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미국을 도와주기 위한 점이라는 이 점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 중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과 북한이 미국을 핵 미사일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과 북한은 어떠한 미사일도 발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 미국 공군 소속의 사성 장군이 2년 뒤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휘하 장병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국이 2년 안에 핵무장을 반드시 해야만 미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적들이 모두 총을 들고 싸우는데 우리가 태권도 구단이라도 미국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미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총을 구매하고 무장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자칫 미사일을 잘못 발사할 경우 한국군이 우리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오인하여 자위권 차원에서 핵미사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중국과 북한이 갖게 되면 어떠한 미사일도 발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군이 핵 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과 중국은 재래식 군사력으로 한국을 위협할 수 없게 되며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군사력 증강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채로 경제가 몰락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그레이트 게임인 것입니다. 또 한국군이 핵 연료 재보급이 필요 없는 90% 농축 핵 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대량으로 건조하여 제주도의 앞바다에 배치한다면 대련, 청도에서 출발하는 중국 해군의 각종 함정 및 잠수함들은 서해안에 갇혀 태평양으로 진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 중인 F-16의 성능 개량 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F-15K의 성능 개량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국산 KF-21 전투기가 대량 생산되어 배치될 것이며 국산 FA-50도 최신형으로 성능 개량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은 이미 마하 3에서 4로 비행하는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했고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마하 5에서 10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도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몇 년 사이에 대거 전력화되어 군에 대량 배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해군이 제주도 앞바다만 틀어막으면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되므로 제주 해군기지에서 출항한 우리 해군 함정, 서해안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우리 공군기, 서해안 육상기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 해군 함정들은 하객진에 걸려 괴멸될 것입니다. 21세기판 하익진, 이순신 장군께서 사용하셨던 전법이죠. 21세기판 하객진 전법으로 중국 해군을 괴멸시키는 전제 조건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 무장입니다. 중국 해군 함정이 360척이 넘어서 미 해군이 전력의 열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한국에게 핵무장만 시켜준다면 하객진 전법을 통해서 100척에서 200척 정도 제거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무기 창고에 보관 중인 구형 미사일들을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미국 측에 전량 판매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핵 무장 및 90% 농축 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보유를 보장받을 빅딜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대량으로 보유 중인 구형 미사일들도 주기적으로 각종 부품 및 배터리 교체 등 정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유지 비용 역시 많이 들어갑니다. 또 부품이 단종된 것들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도입한 구형 미사일들을 미국에게 판매하고 한국의 독자적 핵 무장을 보장받은 뒤에 텅 빈 미사일 창고는 국산 신형 미사일들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채운다면 국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국산 미사일들의 대당 생산 단가가 대폭 하락하게 되니 해외 수출도 잘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것이 국가 대전략이고 그레이트 게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러시아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는가? 우리 군이 미국에게 각종 미사일을 대량 수출하게 되면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처음에 전 세계에 약속했었던 특수 군사 작전은 거짓말로 판명이 났습니다. 현재는 영토 정복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 군사 작전이라 함은 보름 내에 전광석화처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철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당초 공언했었던 특수군사작전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전략적 목표는 모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무엇을 위해서 특수군사작전을 시작했고 현재 어느 정도 달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서 아조프 민병대, 네오나치 등이 러시아계 주민을 학살한 사건이 발생했고
우크라이나가 생화학무기 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러시아를 자극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공언대로 특수 군사작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윤석열 정권도 침묵하였던 것입니다. 2022년 초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빅토리아 뉴랜드 우크라이나 담당 국무부 차관보는 발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는 생물학 무기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군이 이 시설을 장악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러시아군이 연구시설을 장악할 경우에 각종 연구자료와 연구 물질들이 러시아군이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을 우크라이나와 함께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한 사실이 폭스뉴스에 의해서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폭스뉴스가 미국 국무부에 취재 요청을 하자 국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취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다른 언론들은 청문회 내용을 보고도 모두 약속이 난 듯이 침묵을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인들은 푸틴 대통령의 특수 군사작전에 대해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면 곧바로 철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영토 정복 전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책사이자 사상가인 알렉산드로 두긴 박사의 정치 철학은 어머니 러시아가 주변국을 보호해야 한다 인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영토 전쟁을 끝내고 나면 중앙아시아 혹은 극동아시아에서도 얼마든지 영토 정복 전쟁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련의 지원으로 북한 괴뢰가 일으킨 6.25 전쟁 때 나라가 초토화된 바 있었고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했을 때 우리의 통일을 막고 한반도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해방군 298만 명이 밀고 내려와서 수도 서울이 빼앗겼던 경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당초 전 세계에 약속했었던 특수 군사작전이 아니라 영토 정복 전쟁으로 전쟁의 성격이 바뀐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의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러시아가 당초 공언하였던 특수 군사작전이 영토 확장 전쟁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잘하고 있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가 선하고 유능한 지도자라는 의미는 더욱더 아닙니다. 극동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영토를 해상으로 맞이하고 있는 러시아가 영토 확장을 추구한다면 대한민국의 통일을 또 방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공군기들이 동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여 우리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한 뒤에 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동해안에서 중국 해군과 러시아 해군이 대규모 해상훈련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러시아의 영토 침략 전쟁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과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이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와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들이 미국 언론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폭로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IRA 법으로 우리 기업들 뒤통수를 쳤듯이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런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것으로 충분히 상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우크라이나 모두 국제적인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토와 미국이 우리 무기 창고에 있는 각종 미사일들을 요구하니 우리 군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구형 미사일들을 모두 내어주는 대신에 독자적인 핵무장과 90% 농축 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약속을 확실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는 등 우리의 국익을 챙기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